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수가는 45만 원이고요.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더 기다리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 아니 뭐 잘 하셨는데 네. 비중이 이제 5%예요. 이런데 참 비중을 조금 더 실었으면 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매수가가 45만 원이죠, 그죠? 네, 45만 원. 45만 비중은 이제 5%인데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 시밀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죠.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복제약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은 뭐 최근에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돌출됐지 않습니까? 임상 그 테스트 이제 실패하면서 뭐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바이오 이제 복제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약 바이오를 굳이 하시려면 신약 개발보다는 네.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은 이제 그 삼바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줄여서 이제 삼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삼바가 4사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7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830% 증가를 가지고 약 한 1,0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영업이익 그 시장 추정치가 약 한 140%였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났지 않습니까? 830%니까 830%나 증가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깜짝 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그 깜짝 실적을 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그 고단가 판매에 좀 집중을 하고 제품의 이제 다변화, 다양화 거기서 이제 실적이 이제 대폭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줄 또 상승 효과 이런 것도 이제 한몫을 했고요. 원래 실적도 이제 뭐 증권사에 따르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한 33%, 약 한 11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기존 수주받은 제품의 허가국가가 확대가 이제 계속 되어지고 추가 수주 등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45만 원대거든요. 네. 뭐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다만 이제 이 단기간에 지난 바닥이 얼마인가 하면 지난 8월 달에 그 24만 원대거든요. 지금 51만 원이니까 이제 약 한 100% 이상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가열권에 있거든요. 예, 가열권인데 비중이 조금 이제 적어요. 5%.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 받을 때 이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수가가 45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요 구간 정도 되겠습니다. 47만 한 요 정도. 예. 47만에서 한 46만 원 정도. 뭐 요 정도 구간에 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비중이 5%인데 네. 한 15% 정도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20%까지는 비중을 늘려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 주가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보거든요. 네. 네, 성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추가 이제 조정이 나올 시에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 시 추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만약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다면 신약 쪽보다는 복제약 쪽이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투자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0만 원이고요. 비중 55%입니다. 매수가를 보아하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다만 좀 매수가가 높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SK 하이닉스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이거는 뭐 실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4,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 영업이익률도 좀 한 90% 이상 이제 빠진 이제 그런 상태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극적인 바로 이제 반등이죠. 바닥권을 찍고 이제 올라온 이제 이유가 최근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미중 그 무역 1단계 합의입니다.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한 2개월 전이거든요. 1개월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이제 최대 이제 수혜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내용 자체 미중 무역 이 합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 경제 구조를 볼 때 수출 1, 2 국가의 무역 갈등 우리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1단계 합의로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관세도 낮아지고 이제 무역이 정상화되면 수출 회복이 좀 회복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실제적으로 이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 가면 실적보다는 가격이 낮다는 그런 메리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유동성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세 자체는 크게 보면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되려면은 사실 뭐 정권, 건설, 뭐 보험, IT 이런 게 조선 전 업종이 막 순환매로 돌아가야 되는 지금 그런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도 있죠. 5G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1, 4분기 실적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4,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4분기 자체가 좀 비수기예요. 이 업체가. 근데 이제 5G 수요 증가로 실적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안 좋았지만 적게 감소를 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한 11%.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내년 또 1, 4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증가를 하면서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이제 5G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작년 11월에 상용화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5월 이제 상반기 이제 이후가 되면 뭐 미국, 일본, 뭐 북미, 유럽 이런 쪽도 이제 본격화 이제 상용화되면 이런 반도체 또 수요가 또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회사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매수가가 좀 10만 원이에요. 그 네. 보니까 매수가 10만 원이면은 이제 아마 1월 달에 아마 1월 한 중순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밑에 제가 이제 보는 거 보면 이제 RSI 지표를 좀 많이 봅니다. 아마 가열권 단기 가열권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최근에 한번 RSI가 약간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실적 성장성으로 봤을 때 좀 5G 이런 수요 증가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이 전방업체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후방업체인 중소형 반도체 업체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면 한 13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비중이 55%예요.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종목당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한 2분기 정도 늦으면 한 3분기 정도까지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축소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55%의 비중은 조금 부담스러우니 비중은 축소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KMW입니다. 매수가는 5만 1,000원이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G 대표적인 종목이죠. 작년 9월 달까지 거침없이 달리면서 8만 원 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인데 KMW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이 KMW 이제 그 5G하고 제가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5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상용화가 11월 달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북미라든지 일본도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및 국내뿐만 아니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국내 뭐 KT라든지 통신업체, 이동통신업체, 뭐 KT라든지 LG U+ 이런 쪽도 이제 5G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해외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고객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뭐지? 9월 달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네. 네. 그죠? 왜 급락을 했을까요? 이 급락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굳이 이제 이유가 있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장 전망치. 근데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침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옛날 속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데 뺨 이런 갑자기 이제 그 속담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적절한 시점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 못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주가에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가지 반등세가 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제 4분기 실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에요. 그렇지만 4분기는 그렇지만 이제 1분기를 거치면서 올 2분기 이후로부터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KMW 같은 경우.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5만 1,000원입니다. 5만 1,000원, 5만 1,000원이면 지금 약간 이제 수익 구간이네요, 그죠? 네. 수익 구간 비중 20%,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중장기 보유한다면은 최소한 지난번 고점대가 이제 8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8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RSI 지표도 보시면은 가열권이 아니에요. 지금 한 45 정도거든요. 45면은 어떻게 보면 가열권이라기보다는 가매도권에 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시더라도 크게 부담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시면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1선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이탈 시에는 한 번쯤은 우리가 왜 이게 241선 이탈할까? 무조건 매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한미약품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자, 한미약품은 우리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그동안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작년부터 해서 바로 이제 이 기술 수출 한 것들이 많이 이제 해지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빠진 상태예요. 매수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33만 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40%. 비중이 좀 많으시네. 네. 이럴 경우는 이제 요건 이제 한미약품은 주로 이제 신약 개발해서 회사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바이오 제약을 이제 여러분들 매수를 할 때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보다는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그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쪽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실적이 나온 종목, 최상위 종목, 차라리 삼바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봤을 때는 손실폭이 지금 한 7, 8% 되나요? 한 7, 8%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바로는 그 손절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51만 원대인데요. 한 6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번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도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비중도 조금 이제 좀 줄이시면서 교체 매매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신약 쪽보다는 복제약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교체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던 종목인데 매수가 보니까 좀 높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가 얼마로 말씀하시죠? 27,600원. 27,600원이요? 네. 24,000원. 이거는 이제 테스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바로 이제 이 전공정 장비 업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이 공정을 보면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이 뭐냐, 후공정이 뭐냐,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방업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들이 계속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후방 업체인 장비 업체 테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7,000원 가격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손실 구간이시니까 10% 이상 이제 손실이 나오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27,000원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보시면 RSI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열권이에요. 붉은 기둥이 이렇게 솟아나면 이제 과열,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SI는 제가 항상 요 보면 14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 단기 가열권은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성장성, 네. 반도체 업황의 어떤 앞으로 어떤 기대치를 볼 때는 27,000원은 무사히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목표가 3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3만 원 손잡고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상당히 주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종목 이제 그림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을 이제 여러 번 다졌어요.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중 바닥. 근데 고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닥 패턴을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이제 잡았다. 더 이상 이제 빠질 것은 없다.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 업황이 이제 좋지 않은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중동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중동 경기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이제 대변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가 기준은 우리가 WTI도 있고 브렌트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기준점은 WTI 기준으로 봅니다. 서부 텍사스산 유라 그러죠. 그 이제 $50 좀 남짓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동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대개 중동 경기가 좀 하락세로 들어가려면은 유가가 적어도 한 배럴당 한 $70, $80 이상 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은 뭡니까?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수주, 해외 그 플랜트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텐데 중동 경기가 좋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 국내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 종목이 그 작년 2018년도죠. 그때 남북 경협주로 해가지고 수혜주로 이제 크게 또 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만 남북 경협에 대한 또 기대감도 많이 좀 소진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매수가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4,800원이요. 54,800원이요. 네. 자, 54,800원이면 뭐 다소 약간 이제 높은 가격이네요. 지금 4만 원대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전에 그 정치 테마주 시향을 말씀드릴 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남북 경협주로 이 종목이 엮여가지고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갈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54,000대까지 이르려면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되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그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의 수 플러스 교집합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재집권하는 경우 그러면은 남북 경협주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적으로 좀 진전이 되면서 새롭게 또 남북 경협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볼 수 있다면 그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비중은 얼마 정도 되죠? 30%.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이셔가지고 또 다른 업종이나 섹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선 섹터 네. 정치 테마주들이 뭐 상당 부분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아니면 반도체 업황도 그런 대로 네. 괜찮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이나마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 쪽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 가볼게요.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죠. 새 주인을 맡게 됐는데 이번 주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그래도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손실폭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손실폭이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은 대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일 때는 이제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닥에 있을 때는 뭔가 좀 가까운 면이 있잖아요.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RSI 지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6,400원대면 아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RSI 구간 여기 보시면은 RSI가 이제 70이 넘었죠. 70이 넘었을 때 그건 이제 과열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 사신 거예요.
되게 일반 투자자들이 가격권에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올라 그러면은 이제 M&A 이슈는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RSI 흐름을 봤을 때는 예, 이제 가압 매도권이거든요. 가압 매도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400원은 좀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항공주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한 또 폐렴 관련해서 또 항공사들이 또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우한 폐렴도 여름이죠. 여름이 좀 지나가면 조금 진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오히려 좀 열에 좀 약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400원까지 올라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름 이후 그래서 네. 하반기 때쯤이면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크게 뭐 6,400원까지 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다만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교체 매매나 이런 거는 좀 제가 당장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 저녁 또 10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쭤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10분이죠. 김병전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해결되지 못한 고민이나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정치 테마주죠. 매수가는 5,800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빅매치가 성사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 테마주에 슬슬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평가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종목 진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남산님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이제 SM그룹의 이제 그 사만기업 이제 그 대표로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죠. 고문으로 또 영입이 됐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지난 그 1월 말인가요? 1월 중순경이네요. 1월 중순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종목은 5,8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800원. 왜? 이번에 또 총선이 있고 조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총리와 한교안 전 총리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빅매치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지라 보이지고 제가 볼 때는 뭐 4.15 총선 이전까지는 매수가가 지금 5,800원 완전 고점에 사셨는데 예, 개인들이 딱 사는 시점 그래요. RSI 지표가 항상 불기둥, 그죠? 과열권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든요. 다행스럽게 이번 총선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서 남선 알림도 이낙연 테마의 또 대장주로 알려져가 있어요. 대장주로 제가 직계 혈연이 가장 이제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8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고 비중이 이제 10%예요. 차라리 비중을 조금 한번 늘려보는 것도 어떻겠냐. 10%니까 한 20%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 월요일 날 약간 이제 강하게 출발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장중에 조금 밀리는 현상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럴 시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5,800원대에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대선
대선 구간까지 들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돼요. 5,100억 정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5,100억 정도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167억 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개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 우리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뭐 반기문 테마주라고 하는 뭐 보성 파워텍, 성문전자 이런 것들이 뭐 시가총액이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1조 가까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더블 정도 간다면은 뭐 8,000원 정도까지는 또 무난히 또 갈 수 있지도 않겠냐. 단 대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한 2월 이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8,000원까지는 좀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오히려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50입니다. 매수가는 8,100원이고요.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널뛰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조금 이제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럼요. 주셨는데 예. 그럼 이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은 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적이 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사실은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제인가 약국에 갔더면은 성인용 마스크가 품절이 된 약국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 이제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이제 꼭 피해야 될 이제 테마가 있어요. 전염병 관련 테마. 그다음에 전쟁 관련 테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좀 당성을 네. 조금씩 이제 생방송의 묘미죠. 예. 저도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안 전쟁 나네요. 관련 네. 테마하고 그다음에 그 전염병 관련 테마. 요거 두 가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때 또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이제 확산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마스크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생산업체 보면 상당히 많거든. 뭐 KM제약, 국제약품, 뭐 나리자, 50, 뭐 웰크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면 되게 약세예요. 근데 다행히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격입니다. 이게 50이 그나마 50하고 웰크론을 본다면 50이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웰크론이 이제 부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50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50이 실적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매수가가 이제 8,100원이면서 비중이 30%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이제 이 전염병 관련주는 이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손실이신데 큰 손실은 아니에요 보니까 8,100원대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8,000원이지 않습니까? 항상 개인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RSI 지표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기둥 과열권 때 매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비중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이 커지기 전에 정말 이게 반등하면 지금 이런 종목을 상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손절 처리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급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손실이 적으실 때 네. 일단 전염병 관련주 이런 거는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조금 손실이라도 네. 지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말씀을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김병년 대표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는 과연 안전한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 정치 테마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테마든지 간에 고점에 사시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는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적다는 의미가 우리 앵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죠? 네. 시간적인 불확실성이에요. 시간의 어. 불확실성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총선은 반드시 열리게 돼가 있고 대선도 반드시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나 전염병은 모르지 않습니까? 기한이 없잖아요. 언제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은 확산이 아니고 조기 진압이 될지 네. 그건 시간의 어떤 시간은 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적도 만약에 마스크가 설령 많이 팔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히 좀 선반영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시청자님 이 질문하신 분한테 대단히 최소한테 과감하게 딱 손절 처리하고 제가 손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매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결론을 알겠습니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염병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워낙 큰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큰 영역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이 종목 매도하고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4,0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ABL 바이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쩐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복제약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네. 바이시밀러라 그러죠. 예, 복제약이고 요거는 이제 ABL 바이오 요거는 신약 개발 회사예요. 아, 예, 그래서 적자도 심하고 근데 복제약은 되게 이제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복제하면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잖아요. 우리가 시험 그 A4 용지를 그 복사기에 넣으면 그대로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성분 그대로 만들면 되는 게 이제 복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임상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적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적 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사실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참가를 이제 밝힌 회사예요. 참가를 밝힌 회사인데 그에 대한 이제 사실 이제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 그 12월 하순경에 그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구간이 바로 이제 12월 말 이 구간이 되겠는데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바로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뭔가면 파이프라인이 그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질환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간상으로 또 많이 걸리고 투자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는 이런 신약 개발 회사는 장기간 보유하면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뭐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신라젠, HLB 바이오인가요? HLB. 또 한미약품, 그죠? 또 헬릭스 믹스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차라리 하실 거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 뭐 셀트리온 뭐 삼형제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핫 이슈를 달리고 있는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는다면 한 46만 원대 정도까지 그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